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희망입니다. 다시 할까요? 자, 오늘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률 톡톡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이제 촉법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뭐 이 촉법소년을 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냥 오늘은 제가 이제 필터링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말이에요. 이 새끼들. 자,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편의점 점원과 점주를 이제 때린 거죠.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아주 그냥 그냥 진짜 이런 애들은 꿀밤을 그냥 이렇게 딱 박아줘야 되는데, 이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이제 이 중학생이 집에도 자야지. 그러니까 왜 이 시간이다. 새벽 1시 넘은 시점에 편의점 가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제지를 당하니까 거기 점원으로 일하는 여직원하고 점주를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중학생이 점주를 얼굴을 발로 찼대요. 그래서 코뼈 부러지고 눈도 실명 위기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쵸. 근데 경찰이 왔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촉법소년일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인지 이제 체포가 되지는 않았고 인적사항 확인만 하고 이제 경찰이 돌아갔나 봐요. 또 이 중학생이 또 편의점에 찾아온 거예요. 와서 같은 시간? 시간은 모르겠지만 해달라고? 다음 날 아니. 그럼. CCTV 나 찍힌 CCTV 지워달라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난 나이가 지워주니까 바뀌었나, 또 막 그러네? 폭행을 하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2번은 못 봐준다. 체포를 한 거죠. 해서 봤더니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촉법소년 나이가 딱 지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짜로? 그런 뭐야, 반전이 그냥 있는 찍었는데. 사건이었습니다. 기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새끼. 촉법소년. 어떤 기준을 좀 봐야 되나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10세에서 해요. 14세. 이 개념이 네. 이제 형법 때문에 이제 형법하고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이제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법 규범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해서 봐주는 거예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14세 미만으로 그러면 싹 다 아무 처벌을 안 하면 처벌도 안 하고 어떤 아무런 국가에서 조치를 안 하면 그거는 또 너무 위험하니 10세에서 14세는 비록 형법상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10세에서 14세까지의 그 기간의 그 연령에 있는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촉법소년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소년 범죄도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라마도 나왔고, 저는 뭐 사실 소년 뭐 라이브도 있죠. 그리고 뭐 소년 심판도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저는 찬종호 판사님. 정말 유명하시죠. 여기서는 뭐 최고입니다. 안 돼. 오늘 방송할 생각 없어. 돌아가 주세요. 오늘 이분이 최고죠, 사실. 맞아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 천정 판사님 보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도도 더 사실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뭐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에게는 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버리면은 그에 대한 걸 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제 형사 책임을 지는 거는 아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피해자 쪽에서 물을 수는 있어요. 민사 책임은.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그 가해자 그 당사자 책임인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발생하게끔 만든 그 감독자의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민사상 미성년자잖아요. 학생들은. 그쵸. 그 미성년자의 경우 이런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니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불법 행위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부모
또는 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에게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있거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민사소송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도 있긴 있군요. 네네, 있기는 그나마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촉법소년들이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형사상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이다 뿐이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받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쵸? 라이브에서 보니까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호처분 맞나? 보호처분 1호, 2호, 3호만 받아왔겠지만 너네가 뭐 어른을 폭행하고 이렇게 피해 범위가 뭐 성인들, 어른들까지 가버리면 너네가 8, 9, 10호도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0호 처분이 가장 센 처분이에요. 소년원. 네, 소년원 맞아, 송치. 맞아. 최대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이 가장 센 처분이고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처분을 이제 판사님이 내려주시면 이런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수위가 높기 때문에 10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 요새 뭐 학폭 이야기 하면서 학폭한 사람들한 뭐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스멀스멀 뭐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사실. 네. 소년원 갔다 온 사람도 뭐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반대편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뭐 되게 한이 될 수도 그럴 있다는 수 생각은 있죠.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 네. 건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연령을 낮추는 거? 저는 네. 연령을 낮추는 것 자체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14세라는 기준이 뭐 다른 나라랑 비교법적으로 보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이웃 나라들 보면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한 대륙법계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14세를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더 낮은 나라들도 있어요. 13세, 뭐 12세, 10세인 나라도 있습니다. 예, 10세 발음이. 예. 10세 호주네요. 호주는 네네. 항상 후리해.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 정도. 중간값. 그래서 이 자체가 높다 낮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14세라는 기준이 들어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고 요즘 아이들의 발육 상태나 정신적인 성숙도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맞아.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듭니다. 그러면 저도 아나운서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죄질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좀 갈라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뭐 아무 사람 죽여놓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은 그게 용서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나운서님과 같은 생각이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아나운서님처럼 거기도 이제 소년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있는데 이게 네. 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도 성인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흉악범이 뭐 어떤 기준에 들어가냐 살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살인이나 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든지 맞아. 이런 것들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나운서님 생각처럼 이제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네. 이렇게 처벌하는 되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내릴 거 그냥 호주처럼 10세. 10세만큼 내려가지고 얘네 10세로 내리면은 얘네도 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뭐 낮추면 좋은데 뭐 13세로 낮췄어요. 그러면 12세들이 범죄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그래요.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맞아요.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게 나이 뭐 단순히 몇 살이 중요하냐, 뭐가 정답이냐 이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논의가 맞아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해놓고 최대한 융통성 있게. 그렇죠. 융통성 있게. 자, 오늘 저희 법률톡톡 준비한 에피소드는요, 바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 근래 이슈가 많이 됐으니까 뭐 유튜브에 촉법소년만 쳐도 저희 영상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관해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몇 세가 적당한가, 아니면은 법은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모쪼록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관심을 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법률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김한나 변호사와 함께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